정부 부총리 겸 장관님 아니십니까? 무엇으로 호칭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부총리라고 불러드려야 되는지, 장관으로 불러드려야 되는지. 부총리로 불러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맨날 장관만 나오고 부총리가 안 나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시간이 막 가네. 그렇게 각박해졌습니까? 자, 우리 부총리님, 제가 최근에 작년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공기업, 물론 뭐 낙하산, 부정채용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종합질의에서도 총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파악한 것만도 지금 이건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두 산하기관만 파악을 한 겁니다. 거기에 844명이 파악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긴급 장관 회의를 열어서도 대책을 하면서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만큼은 지금 여러 가지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제가 발표문 중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공공기관이나 취업 준비생을 둔 자식이나 조카 같은 사람을 둔 부모 또는 가족의 심정으로 이 문제는 근절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반드시 근절할 것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뭔가 자료가 나간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게. 아니, 좀 못 봤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까? 예, 못 봤는데요. 하여튼 제가 뭐 총리님한테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사회를 불신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한 사람이 떨어지면 내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백이 없어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없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백이 없어서 내가 떨어졌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불신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느냐고요. 이 공기업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문 지금 싹 내려 닫고 사람 다시 뽑아갖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원님 계시는 도시에 이제 대학 총장을 하면서 취업 준비생인 우리 학생들을 그 도시가 어디입니까? 수원입니다. 네, 총장하면서 정말 많은 취업 준비생 학생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이 취업 문제에 대한 생각을 비교적 제가 좀 이렇게 현장에서 봤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문제는 정말 확실하게 이번에 매듭짓지 않으면은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지속 가능한 경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반드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적폐 중에도 적폐입니다. 이거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그 전 정부까지라도 있으면은 최대한 확인을 해서 일벌 100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법도 제가 개정해서 발의안을 내놨습니다. 예, 알고 그게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번 정기 국회 내에서 최우선 처리돼야 할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번에 인사비리 하면서 공문법 개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정부 입법을 할지 또는 의원님을 비롯해서 나와 있는 의원 입법에 참여하는 식으로 할지를 하는데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공문법 개정을 좀 했으면 하고 생각하고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입니다. 종합질의에서 제가 다스는 누구 거냐고 몇 번 여기저기다 물어봤는데 국세청장님은 그날 참석을 못 하셨죠? 예. 네, 그래서 차장님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부총리님 가만히 보니까 다스의 실주인은 기획재정부에 보니까 네? 저희가 주식을 물납을 공개적으로 하다가, 나타난 주인은 기획재정부뿐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시간이 왜 자꾸 가는 거예요? 제가 할 때만 지금 왜 가냐고 시간이. 예. 1분 더 플러스 시켜놓으세요. 얼른. 위원장님. 그럼 자꾸 시간이. 지난번에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2차전 의원님 발언이 나가면 이게 시간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딱 중지를 딱 하고 있으시다. 설명.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스 공개된 실소유주는 기획재정부다. 저희는 이제 세금 이제 물납으로 이제 주식을 받아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록상으로는 저희가 두 번째로 큰 주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닌 것 같은데 58,800주를 받았는데 국세청장님 이렇게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주식을 현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예, 법적 요건에 따라서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냐고요. 뭐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뭐 많다는 게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정부기관도 세금 안 낸다고 저 기재부 말고 또 다른 부처에서 받은 게 있어요? 뭐 그런 국세청에서 경우는 별도로 직접 현물로 받은 거 있습니까? 국세청에서 물납받은 경우에 현물로요. 예.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종종 있는 일입니다. 예. 부총리님, 그러면 여기는 19.9%를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 다스의 매출이 2조가 넘습니다. 지금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배당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왜 다 드렸는데 이걸 안 갖고 있다고 그러시면 돼요? 예, 제가 뭐 저희가 자료가 다 있습니다만 좀 시간 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거 지금 우리가 다스하고 이거 혹시 누구 거 아니냐고 의심하는데 난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이거 아무리 세금을 현물로 받았다고 그러지만 그럼 빨리 처분을 하든가 현찰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제가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상임위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답변 드린 요지 중에 하나는 지금 세금 또는 체납된 세금을 물납으로 받는데 아주 큰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받을 때에 예를 들면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저당권 선저당을 잡힌 채권자가 있으면은 그런 건 물납을 못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도 부동산을 받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또 이번에 주식 문제도 그렇고 해서 저희 국고 차원에서 이 물납으로 받는 경우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부동산으로 받는 것보다 주식으로 받는 게 더 위험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부동산이 있어도 만약에 자기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저당권 설정이 일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자기가 물납을 못 받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뭐를 또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이게 평가액이 뭐 2천억 이상 되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그 세금을 못 내갖고 주식으로 현물로 대납한다는 것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거지. 현금으로 내야 되면 내 돈으로 내야 될 것이고 내 돈으로 내야 되는데 이게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으로 못 내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전 이 경우는 그런 경우 같은데요.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의원님 말씀 계시니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만약에 물납으로 받는 제도를 저희가 좀 앞으로 고치려고 하는 방향으로 고쳤더라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아마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지금 그게 아주 저는 관점이라고 봅니다. 예. 이게 물납으로 안 받으면 지금 거론되는 그런 양반들이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내지 세금을.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파악이 될 텐데 이게 기획재정부가 여기에 이렇게 관여를 해갖고 그런 확인될 길을 봉쇄를 해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이거 세금 낼 돈 500억이 없어갖고 이걸로 물납을 대신하냐고요. 이건 자기들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세금을 현금으로 내면 그건 내 재산 내게 다 나가는 거고 근데 내게 내면 이게 내 거가 돼야 되는데 돈만 세금만 내 거로 내지 이거는 어차피 내 게 아니니까 그냥 물건으로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너무 오버합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상속세를 받을 때 예를 들면은 상속 받은 사람이 현금성 금융자산을 초과하는 상속세가 부과됐을 경우에 이제 물납을 저희가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낼 세금보다 현금성 자산이 이제 적은 경우죠.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부동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러면 세금은 금액이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자기네들이 처분을 해서 현찰로 받아야지. 이게 이제 비상장 주식이니까 이제 처분에 이제 이거 환금성 문제가 이제 신속하게 안 되는 문제라든지 아마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 그 주인이 누구냐고 거론되는 그 양반한테 사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거는 제가 뭐 답변 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참에 저희가 좋습니다. 물납제도 이 부분도 저 부총리님께서
확실하게 좀 잡아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네네. 국세청장님 예. 이거 뭐 여기 세금을 내긴 내겠죠. 안 낼 수가 없겠지. 근데 저는 뭐 세금을 받더라도 이게 진정 누가 세금을 내는지 정도는 국세청에서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예. 세금만 목표 세금만 걷어들이면 끝인가요? 예, 뭐 제가 특정 납세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 누구든지 간에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좀 속속들이 좀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부영그룹이 법인세가 9,200억이 탈세가 됐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예, 뭐 그 건도 지금 하여튼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스러운데 특정 납세자에 대해서 제가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고요. 아마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뭐 불복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얘기는 납세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9,200억 탈세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 뭐 하여튼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법과 원칙은 언제까지 지금 법과 원칙이 없습니까? 9,200억 세금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부영이 29년간 동광주택산업주는 25년간 허위주명부를 해서 허위주총 결의를 하고 이건 완전히 국세청을 기만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도 지금 법과 원칙만 따지신다 그러면은 좀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확실하게 하셔서 이 9,200억도 반드시 세수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공정거래 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네. 이 중소기업 중에서 유통벤다에 추가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롯데백화점 28.7%, 네. 2014년 기준, 16년 기준이면 28.6%, 신세계 27.7%, 현대백화점 27.5%. 이건 매출액 기준입니다. 예. 이건 순이익하고 같은 거죠? 여기다 내는 거는? 매출이니까 그게 다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이윤이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다르긴 저 중소기업에서 여기다 내려면 28.6%를 평균 28%인데 이 매출액의 28%를 수료를 낸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내 입장에서 봤을 땐 28.7%가 순이익에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비용이 되는 거고 이익에서 아니. 차감이 되는 게 아, 맞습니다. 그렇지. 예. 네, 맞습니다. 순이익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순이익에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익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순이익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까? 예. 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말을 그렇게 자꾸 힘들게 얘기를 국민들께서 좀 쉽게 들을 수 있게 답변을 하시면 맞으면 맞는다. 틀리면 틀린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더 어렵네. 네? 하여튼 순이익에서 나간다고 네네, 보셔야 네. 됩니다. 네네. 이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예, 사실 중소기업, 저희들이 지금 오죽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금 창설이 돼갖고 시작하고 있는데 예. 중소기업에 무슨 죄가 있다고 순이익이 얼마나 나길래 순이익의 28%를 롯데, 신세계, 현대 전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백화점들한테 갖다 바쳐야 되냐고 이거. 그 대규모 유통업체에 납품하게 되는 벤더사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는 결과가 이런 겁니다. 지금 오죽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납품을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확실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예, 전 8월달에 그와 관련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주 노동부 장관님 한샘 때문에 요새 고생 많으시죠? 네. 한샘 직권으로 조사를 좀 강력하게 하셔갖고 이런 일이 제발 예, 의원님께서 한샘 얘기하니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샘 저희가
그 근로감독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절되지 않는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내에서도 의심되는데 지금 집중 점검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다행히 오늘 오후에 본회의에서 남녀 고용평등법에 이 성희롱 문제나 이런 부분을 근절하는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천열 의원님, 만큼은 지금 여러 가지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제가 발표문 중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그 공공기관이나 취업 준비생을 둔 자식이나 조카 같은 사람을 둔 부모 또는 가족의 심정으로 이 문제는 근절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반드시 근절할 것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뭔가 자료가 나간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게 좀 못 봤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까? 예, 못 봤는데요. 하여튼 제가 뭐 총리님한테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사회를 불신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한 사람이 떨어지면 내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백이 없어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없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백이 없어서 내가 떨어졌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불신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느냐고요. 이 공기업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문 지금 싹 내려 닫고 사람 다시 뽑아갖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원님 계시는 그 도시에 이제 대학 의원님을 비롯해서 나와 있는 그 의원 입법에 참여하는 식으로 할지 하는데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 공원법 개정을 좀 했으면 하고 생각하고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입니다. 종합질의에서 제가 다스는 누구 거냐고 몇 번 여기저기다 물어봤는데 국세청장님은 그날 참석을 못 하셨죠? 예. 네, 그래서 차장님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부총리님 가만히 보니까 다스의 실주인은 기획재정부요 보니까. 네? 저희가 주식을 물납을 공개적으로 받아가지고, 나타난 주인은 기획재정부뿐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시간이 왜 자꾸 가는 거예요? 제가 할 때만. 시간 댓글. 지금 왜 가냐고 시간이. 예. 1분 더 플러스 시켜놓으세요. 얼른. 위원장님. 그럼 자꾸 시간이. 지난번에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이찬열 의원님 발언이 나가면 이게 시간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딱 중지를 딱 하고 있을 수가 있어. 설명.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스 공개된 실소유주는 기획재정부다. 저희는 이제 세금 이제 물납으로 이제 주식을 받아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록상으로는 저희가 두 번째로 큰 주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닌 것 같은데 58,800주를 받았는데 국세청장님 이렇게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주식을 현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예, 법정 요건에 따라서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냐고요. 뭐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뭐 많다는 게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정부기관도 세금 안 낸다고 저 기재부 말고 또 다른 부처에서 받은 게 있어요? 뭐 그런 국세청에서 경우는 별도로 직접 현물로 받은 거 있습니까? 국세청에서 물납받은 경우에 현물로요. 예.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종종 있는 일입니다. 예. 부총리님, 그러면 여기는 19.9%를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 다스의 매출이 2조가 넘습니다. 지금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배당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왜 다 드렸는데 이걸 안 갖고 있다고 그러시면 돼요? 예, 제가 저희 경장을 하면서 그 취업 준비생인 우리 학생들을 그 도시가 어디입니까? 수원입니다. 예, 총장하면서 정말 많은 취업 준비생 학생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이 취업 문제에 대한 생각을 비교적 제가 좀 이렇게 현장에서 봤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문제는 정말 확실하게 이번에 매듭짓지 않으면은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지속 가능한 경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반드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적폐 중에도 적폐입니다. 이거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그 전 정부까지라도 있으면은 최대한 확인을 해서 일벌 100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법도 제가 개정해서 발의안을 내놨습니다. 예, 알고 그게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번 정기 국회 내에서 최우선 처리돼야 할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번에 그 인사비리 하면서 공문법 개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정부 입법을 할지 또는 정부 부총리 겸 장관님 아니십니까? 무엇으로 호칭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부총리라고 불러드려야 되는지 장관으로 불러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부총리로 해야 되죠? 불러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맨날 장관만 나오고 부총리가 안 나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시간이 막 가네. 그렇게 각박해졌습니까? 자, 우리 부총리님. 제가 최근에 작년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공기업, 물론 뭐 낙하산, 부정채용,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종합질의에서도 총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파악한 것만도 지금 이건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두 산하기관만 파악을 한 겁니다. 거기에 844명이 파악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그 긴급 장관 회의를 열어서도 그 대책을 하면서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